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시황 방송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일 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저런 종목들에 대한 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종목이 많을 때는 10개 종목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종목을 하나의 관심을 보면서 여기 안에 이제 관심 종목 외의 종목도 물론 매매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틀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뭐 HLB가 있고 뭐 테스라는 반도체 장비가 있고 뭐 LMS라는 OLED가 있다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제약이구나. 그리고 반도체 장비였구나. 그리고 OLED였구나. 라는 거를 더 중요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만 하더라도 거의 200개가 육박을 합니다.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200개는 좀 과한 것 같고 100개가 넘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일 거고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엄청나게 많죠. 그 안에서 좀 기준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일단은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일정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있어서 저 또한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뭐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면서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길 하셨으면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자, 오늘 증시 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 이제 좀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하고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막판에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뭐 일정 부분 올라가는 섹터가 있었으면 일정 부분 내려가는 섹터도 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은 미 기업들의 호실적에 기반을 해서 좀 상승된 부분,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었어요.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대폭 상향이 되면서 나스닥 생명과학도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근데 더 강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라와서 당연히 오늘도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지금 IT 안에서도 이틀 전이죠. 장비 그리고 어제 OLED 그리고 오늘 비메모리는 한 3일째 괜찮은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가고 있고요. 사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비메모리가 장비보다는 실적이 더 양호하고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섹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대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IT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지표로 환율 집중 케어, 집중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악재가 터지고 그런 부분이 환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면 또 시장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 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점
있어요. 국내 증시에. 일단은 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적인 변동은 오늘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환율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환율과 금, 그 다음에 MSCI 지수 세 가지를 놓고 좀 지수를 지속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좀, 네,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종가를 안 보고요. 일단 코스피 선물 지수가 좀 조심스럽지만 단기 매물권에 닿아서 하락을 보이는 모습, 장막판에 약세를 흐름을 내는 모습이 내일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 발표죠. 성공 가능성, 임상 3상 성공이 아닌 임상 상상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후의 발표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공에 대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급락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반대로 HLB는 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어제 메일 받은 게 HLB 이야기,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이야기, 좀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유자 관점이에요. 보유자 관점. 무서워서 매매 못합니다.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넘는다면 충분히 오버슈팅이라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들 독야청정 혼자만 갈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섣불리 매도보다는요, 익절가를 정해서 자기의 익절, 즉 예를 들면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나는 자동으로 익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하나 만드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저가권에서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가에 있는 제약바이오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좀 매매를 했고, 기존에 좀 물려있던 부분에 대해서 급등 시 또 비중 축소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은 개인적으로 좀 시장에서 본다면 마니커, FNG 대장급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백광소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니까요. 체시스도 물론 강하고 진바이오도 물론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백광소재, 마니커 FNG를 대응을 좀 했고요. 두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남부 지역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생을 하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반등이 있었다. 이 말은 만약에 남부에서 뭔가 터져버리면 싸그리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려있더라도 일단은 버티면서, 네, 조금 더 추가 상승 시 매도 전략이 좋고, 저가권에서는 충분히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협주 관련해서는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바닥을.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상승한 종목들이 꽤 돼요. 오늘 시간 외에서 일부 시트리가 이제 메디포럼이라는 회사에서 시트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치매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급등까지는 아닌데 시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이어갈게요. 일단은 HLB, 일단은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죠. 수급
어, 오늘은 네, 코스피 지수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코스피는 연기금이 다시금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 지키는 흐름까지 보여줬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하루고,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에 IT 섹터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서 네, 일단 수익은 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 통신장비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섹터를 접근을 해봤어야 됐다라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는 오늘 전부 다 비메모리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비메모리 쪽 지속 관찰하고 트레이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외 증시 한번 네, 좀 더 보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매매 종가를 안 한 이유가 일단은 지켜보려고요. 지켜보려고 개입을 들고 강한 상승은 맞아요. 강한 상승은 맞는데 항상 이 자리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시장 오늘은 관망을 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더 돌파해서 완전히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보려고 네, 종목 홀딩에 가면서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100% 돌파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상단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좀 다 뭐 단기적으로는 다우는 뚫었는데 일단은 이 위에까지는 열려 있으나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놓고 보려고 합니다. 달러 환율 금이 참 마음에 드네요. 상해는 밀렸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 지수보다도 선물 옵션 지수를 좀 볼게요. 장 막판에 옵션을 좀 끌어당겼네요. 원래는 음봉의 흐름을 보였는데 선물 지수가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일단은 시가를 회복해 준 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가 회복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선물 차트 자체에서 갭을 들고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뚫어준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질 건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건방 중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선물도 올리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내일이 이제 뭐 선물에서는 좀 변곡의 자리가 될 겁니다. 변곡의 자리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일은 증시를 좀 잘 봐야 되는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좀 볼게요. 오늘 갭 들었고 시간 외에서도 일단은 뭐 27억에 추가적으로 왔네요. 굉장히 강한, 정말로 강해요. 정말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게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은 대장이 HLB 뭐 매매는 안 하더라도 얘네 두 종목이 꺾이지 않는 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HLB랑 HLB 생명과학을 넣어놓고 보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하방에 있는 모든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약바이오를 좀 넣어봐야 되겠죠. 신라젠은 뺄게요. 헬릭스미스도 이제는 뭐 일단은 놔둬보고요. 일단은 놔둬보고 화미셀, 안국약품을 추가, 현대약품 추가, 인스코비도 추가. 네, 이렇게 좀 놓고 제약바이오 볼게요. 오늘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던 삼성제약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일단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고가권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삼상을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삼상을 진행 중인 종목인데 여기에서부터 2차 파동이 나온다면
엄청난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고, 좀 낮은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위에 있는 거는 부담되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파미셀은 다 매도를 했는데, 파미셀은 좀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좀 다시 들어가기가 조금 네 버겁습니다. 근데 타점을 좀 노려보려고요. 타점을 좀 노려보고,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매매가 끝났어요. 매매가 끝나고 여기서 지금 횡보인데, 18,000원대 18,000원대 내려와서 차트에 변형이 있으면 그때 보고, 그전에는 일단은 안 보려고 하고요. 셀리버리를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장에 셀리버리를 내일장에 공략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다른 걸 매매하면서 좀 놓쳤습니다. 셀리버리를 다른 걸 매매하다가 종가 부근에 이 견조한 흐름을 보고는 있었는데, 종가에 아차 싶었어요. 바로 들어 올려 버려 가지고, 그래서 보고 있다 좀 놓쳤던 종목이다. 하나, 추세를 타고 121선을 장악을 해서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21선 이평도 올라갈 거고, 아래 61선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완벽한 정배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목에 완벽한 정배열,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지금 뭐 5일 이평선이 있다가 꽈배기 틀고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돌리면 이 추세대로 계속 우상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 가져봐야 되고, 얘도 모멘텀이 상당하죠. 모멘텀이 상당해요. 그리고 셀루메드도 오늘 단기 슈팅이 좀 나왔고, 좀 눌릴 거예요. 아마 좀 눌리면 셀루메드도 이러고 있다가 엄청나게 들어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래 21선 아래에서 그냥 사도 무방할 것 같아요. 21선 아래에서. 그리고 안국약품, 삼성제약이 들어 올릴 때, 삼성제약이 이렇게 상승을 시킬 때 안국약품도 같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한 네, 종목에서 얘도 여기서 이 박스를 들었던 모습을 한 번 더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국약품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인스코비는 오늘 찌라시가 좀 나왔죠. 시장에서 찌라시가 나오고 좀 급등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매매를 하고, 아직 매매를 못했는데, 이 악성 매물을 장악을 하고, 즉 이때 상한가 자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 거래량을 터쳤다. 이 위에가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장악을 하는지, 그죠? 이 봉을 어떻게 장악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물량을 먹고 올라간다면 이거를 장악한 장대항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 공통적인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필룩스 같이 이 대바닥권에서 이 움직임이 있고, 120선 이평을 돌파한 이후의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지속적으로 가죠. 지속적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종목들에 이런 게 있어요. 크린 앤 사이언스 같은 종목처럼 그냥 타고 가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이 나중에는 무섭습니다. PSK 반도체 장비, 근데 얘를 눌림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안 눌려줘요. 여기서 운봉이 잠시 5일선 분투에서 반도체 장비 쪽도 하나 포함을 포트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보이고, 뉴트리도 충분히 괜찮죠. 수익 종목으로는 딱인 것 같아요. 뭐 하루에 1%씩 0.5%씩 서서히 가다가 급등 출현으로 마무리를 해줄 걸로 보이고, 썬데이토즈 지금 계속 보고만 있고 매매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 보일지 관찰 중입니다. 여기서 저가 잡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네,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LMS 너무 올라서 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종목에서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ICD도 나쁘지 않죠. 종목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전일 50%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만 신고가 뚫어주는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SNS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다가 이 직전 고점에 맞으면 자주 부딪혀요. 그래서 참 이런 종목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반대로 그 추세 하단을 잡으면 좀 적은 리스크로 또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램테크놀로지 지리하네요. 어제 일단 공략을 했는데 오늘까지 좀 이어져 온 부분이고요. 원래 이 하단에서 추가로 더 잡을까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내려오서 오진 않았어요. 맥점입니다. 여기가 강하게 이탈하면 보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 반등 지금 노려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소재 쪽이 좀 반등을 못했는데 내일 장은 열어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면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서 소량만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서현전자 정치 테마 쪽은 오늘은 안 봤습니다. 오늘은 뭐 타점이 거의 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이틀째 하락을 하는데 3운봉 떨어지나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만약에 음봉을 하나 더 빼는지, 장중에 이 저가를 이탈하면서부터 매매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3운봉을 빼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LG노텍은 오늘 시가 매수를 LG노텍을 좀 시가 베팅을 진행을 했고, 한 30%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보는데, 강해요. 강력한 추세 전환에 이 봉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강력한 추세 전환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 내려오는 추세 때 상단까지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에 의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갭을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갭을 깨지 않는 이상. 이 갭을 장중에 메꿨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쪽 나중에 조정을 받는다면 5일선 한번, 10일선 한번 을 노려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OLED로 잡아가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크리넨사이언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눌렸다가 갈지 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래 구간이 눌리면 한 번 정도 네,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보고요. 다음 주부터 미세먼지가 강해진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종목 봤고, 뭐 기회가 되면 네, 이번 주 중에 뭐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오전에 보통 8시 40분에 하는 거는 8시 40분에 하는 거는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제가 10시 30분이면 웬만한 거는 다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일 매매에 있어서 9시부터 10시 30분이면 웬만한 게 다 끝납니다. 웬만한 게 다 끝나서 그 이후에는 뭐 비중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하면은 뭐 10이다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 3이나 2로 그냥 흔히 말하는 깔짝깔짝 뭐 매매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시간에는 아마 제가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한 10시 30분 이후겠죠. 10시 30분 이후에 해서 장중에 한 번씩 네, 종종 방송을 하겠습니다. 카페나 이런 쪽에 정보를 참 올리지 않은 이유가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렇고, 간혹가다 뉴스 정도뿐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한 번씩 라이브로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